지방선거의 최대 화두로 가덕 신공항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검증되지 않은 공법을 제시했다며 비판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맞받아치며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부산 지역 4개 단체와 전문가들이 김석준 후보 지지를 선언한 가운데 하윤수 후보는 부울경 중도보수 교육감 출마자들과 함께 정책연대를 출범했습니다. 해운대구 좌동의 한 자동차 정비소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0여 분 만에 꺼졌지만 내부 집기 등이 불에 타 수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부산은 이틀 연속 선명대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나흘 만에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부산 뉴스입니다. 가덕 신공항을 둔 부산시장 후보들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울경 국회의원 7명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박형준 후보가 가덕 신공항 조기 건설 방법으로 검증되지 않은 플로팅 공법을 제시해 부울경 시도민들을 희망 고문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가덕 신공항이 조기 개항에 더해 24시간 운영되는 안전한 관문공항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플로팅 공항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날 국민의힘 부산선대위도 논평을 통해 변성환 후보가 가덕 신공항 개항 시점을 2035년으로 설정한 국토부의 용역 결과를 두고 엉뚱하게 박형준 후보를 힐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부산선대위는 민주당과 변성환 후보가 가덕 신공항을 놓고 정치 노름을 하고 있다며 가덕 신공항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조기 개항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산 지역 4개 단체와 전문가들이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 후보 캠프는 한국대학 경기연맹 종목 임직원과 선수단 7천여 명, 부산 지역 16개 대학 교수와 연구자 139명, 부산 지역 아동유리 및 푸드 아트 테라피 강사들이 김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김 후보가 부산 교육을 이념이나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해왔으며 8년간 미래 교육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인프라를 탄탄하게 구축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 등 아동 요리 교육 정착을 위해 김 후보가 적임자로 판단한다는 입장입니다. 전 부산교대 총장인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 선거 후보는 18일 부산, 울산, 경남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정책연대가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출범식에는 부산 하윤수 교육감 후보, 울산 김주홍 교육감 후보, 경남 김상권 교육감 후보가 참석했습니다. 하 후보는 부울경 모두 진보교육에 잠식돼 교육적 폐해를 낳았다며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들이 원팀으로 협력해 주민들에게 지역교육을 온전하게 되돌려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념 정파적 교육 운영이 아닌 교육 본령에 충실한 교육, 교육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LG엘로비전 부산방송은 해운대 사옥에서 부산시 교육감 후보 초청 TV토론회에 참석한 김석준 후보와 하윤수 후보에게 우리 동네 희망공약집을 각각 전달했습니다. LG엘로비전은 6일 지방선거를 맞아 유권자의 의견을 후보에게 전달하는 우리 동네 희망공약 이벤트를 진행했으며 우리 동네 희망공약집에는 SNS를 통해 전달받은 부산 시민들의 바람이 담겼습니다. LG엘로비전은 우리 동네 희망공약 전달식을 통해 부산 시민들의 목소리가 후보들의 공약과 주요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9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들어가는데요. 지방선거는 지역의 일꾼을 뽑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이죠.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 어떤 분들일까요? 숫자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좀 길게 복잡한 숫자가 나열되어 있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6일 지방선거에 등록한 후보자 수 총 7,616명입니다. 선출 정수가 4,132명이니까 평균 경쟁률을 따져보면 1.8대 1 정도가 되는 거죠.
4년 전 지방선거 때 평균 경쟁률이 2.32대 1이었는데 크게 떨어졌습니다. 역대 가장 낮은 경쟁률이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였는데 당시 2.3대 1이었으니까 이번 지방선거가 사상 최저 경쟁률을 기록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숫자 순서대로 5427호 어떤 의미일까요? 지방선거에 도전하는 후보들의 평균 연령 만 54세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여성 후보자의 비중은 27.5%를 차지했는데 여전히 30%의 벽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최고령 후보는 전북과 충북 기초의원에 출마한 만 81세 후보이고요. 최연소는 모두 4명인데 만 18세라고 합니다. 특히 단독 출마 등으로 투표 없이 당선이 자동 확정된 후보, 이른바 무투표 당선자는 모두 494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 이번에 보이는 숫자는 뭘 의미하고 있을까요? 전체 등록 후보 가운데 2,720명이 한 개 이상의 전과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최다 전과 보유자는 무려 14건의 전과가 있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유권자들의 꼼꼼한 확인이 중요해 보입니다. 6일 지방선거는 제3지대 정당이 사라지면서 사실상 양당제 구도하에서 치러지게 됐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역대 지방선거 가운데 경쟁률이 가장 낮은 이유도 이 같은 정치 지형의 영향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숫자로 본 6일 지방선거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우리 지역의 유권자들은 어떤 공약을 원할까요? LG 헬로비전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받은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견은 우리 동네 향토관광 해설사 육성입니다. 각 지역의 특색 있는 골목길 여행 상품을 기획 개발하고 지역 중장년층을 맞춤형 향토관광 해설사로 육성해 관광객들을 위한 투어 가이드 업무를 수행하게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또 다른 의견입니다. 원도심 골목의 가치를 살려 우리마을 골목 백선을 만들어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자는 제안입니다. 여러분이 주신 의견들은 소중히 모아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비전 2022 지역의 희망을 6월 1일 LG 헬로비전 지역 채널 개표 방송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일컫는 공유 킥보드의 안전 운행을 위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부산시도 전용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데요. 네, 시범 운영 중인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동 킥보드 사용이 많은 남구의 대학로입니다. 남구는 최근 이곳에 부산시의 지원을 받아 킥보드 전용 주차장을 설치했습니다. 주차장임을 알리는 간판과 거치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최대 5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 킥보드 전용 주차장이 이처럼 인도 위에 설치됐지만 이곳에 주차하기 위해서 킥보드를 타고 오는 건 위법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주차된 킥보드는 한 대밖에 없습니다. 불과 100여 미터 떨어진 학교 입구에는 10여 대의 킥보드가 인도에 줄지어 서 있습니다. 학교 내부는 킥보드뿐만 아니라 전동 자전거까지 아무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주차장 혹시 이용하시는 적 있으세요? 아니요. 주차장 이용하신 적 없어요? 아 그래요? 왜 주차장을? 이 앞에도 있는데 주차장 이용을 왜 안 하시는지? 어딘지는 몰라가지고. 아 어디인지 잘 모르셔서요? 아 그러면 그냥 가까운데 그냥 대놓고 다시 타시고 그냥 그런 식으로 그냥 하신 거예요? 부산시는 남구와 북구 등 4개 구 36곳에 킥보드 224대 주차장을 설치했습니다. 또 공유 모빌리티 시범 지역인 부산대 일원에 280대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 중입니다.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은 6천만 원. 시는 킥보드 이용량이 많은 지하철역 인근에 설치했다는데 찾기가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여기에다 부산 시내에 운행되는 킥보드 수도 3,900여 대로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시는 공유 킥보드 업체와 협의해 주차장 이용자에 한해 인센티브를 주고 무단 방치하는 이용자에겐 페널티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유도책이 먹혀들진 의문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18일 새벽 2시쯤 해운대구 자동의 한 자동차 정비소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건물 내 집기류 등을 태워
소방서추산 2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화재 당시 건물 내에 사람이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펑 하는 소리 이후 연기와 불꽃이 보였다는 목격자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합동감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5월 18일 0시 기준 부산 지역 신규 확진자는 1,400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7일에 이어 이틀 연속 1,000명대 발생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0명으로 유지 중이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14%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택치료 확진자는 8,800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또 지난 15일 이후 나흘 만에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이 완화하면서 축소 중단됐던 대학 축제들이 재개되고 있습니다. 부경대학교는 17일부터 3일간 봄축제인 대동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축제 기간 가요제와 동아리 공연, 패션 콘테스트, e스포츠 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그동안 중단됐던 오프라인 행사 등이 3년 만에 재개되면서 17일 행사 첫날에는 학생과 지역 주민 등 10,000명이 축제에 참여했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이 불경 267개 학교와 학부모 6,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2년 1차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교육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되며 사교육비 경감 대책과 공교육 내실화 등 관련 정책에 활용됩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2차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자료를 포함해 내년 3월에 공표됩니다. 부산시가 공무원의 소극행정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소극행정신고센터를 광역지자체 최초로 운영합니다. 소극행정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로 주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로 적당 편의, 업무 혜택, 탁상행정, 관중심행정 등으로 구분됩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이러한 소극행정을 막고 시민들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소극행정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시민들의 피해 신고를 받습니다. 소극행정신고는 신고센터 이외에도 부산시 감사위원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등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IT기업 NHN에서 동의대 실습용 고성능 컴퓨터 20세트를 기증했습니다. 기증된 컴퓨터는 프로그래밍 기초부터 인공지능 등의 수업과 실습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NHN 측은 IT 인재 양성과 자원 선순환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적 인기 그룹 BTS의 리더 RM이 부산 시립미술관을 찾아 전시를 관람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입니다. 부산 시립미술관은 지난 17일 RM이 자신의 SNS에 한국현대미술 작가조명 4, 이형구 전시 등 3점의 작품을 찍은 사진을 게시했다고 밝혔습니다. RM의 부산 시립미술관 방문은 이번이 4번째로 한국현대작가조명 전시회와 크리스티앙 볼탕스키전 등을 관람한 뒤 방명록을 남겨 화제가 됐습니다. 원도심 문화창작공간 또따또가의 제5기 개소식이 열립니다. 개소식은 오는 23일 중구 40계단 일원에서 개최되며 아트페어와 거리공연, 입주작가 오픈 스튜디오 행사 등이 마련됐습니다. 또따또가는 중구 중앙동과 동강동 인쇄골목 일대의 빈 건물을 예술가들의 창작 공간으로 재창조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2010년 시작됐습니다. 부산시는 지난해 12월 공모를 통해 제5기 또따또가 운영단체로 부산문화예술교육연합회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5기 또따또가에는 시각, 문학, 미디어, 공연예술 분야 등 30개 팀이 입주해 앞으로 3년간 활동할 예정입니다. 영도구가 영도다리축제 30주년을 기념해 엠블럼, 즉 상징표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영도구는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예비문화관광축제이자 영도 대표 문화관광축제인 영도다리축제의 역사와 전통, 미래가치 비전을 나타낼 수 있는 창의적인 엠블럼 디자인을 발굴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모전은 다음 달 3일부터 17일까지이며 관심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광역노후준비협의체가 출범합니다. 부산시 광역노후준비협의체는 노후준비법 지원 개정에 따라 노후 생활에 필요한 준비, 지원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로 16개 전문기관이 참여합니다. 18일에는 협의체 첫 회의가 열려 노후 준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